열린시장 작전타임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과 함께 작전타임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박준영 운영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작전면 어떻게 준비하셨죠? 예, 박스권 내 순환매를 대응하라 그렇게 좀 잡았습니다. 네, 박스권 내 순환매 대응. 예. 네,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좀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은 시장이 9월 달보다는 10월 달 여건은 괜찮습니다. 이미 9월 달에 뭐 제가 주식 투자 적기라고 그랬고 저점 형성이 좀 됐고 10월 달에 이제 불확실성이 다시 넘어와 있는 상태인데 점진적으로 10월 달 시장 개인적으로 저점이 상향 조정이 좀 되면서 박스권은 상향 좀 올라간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장 여건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죠. 현재 시장은 여전히 산무장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주도주도 없고 또 수급의 주처도 없고 그다음에 모멘텀도 없는 그렇던 장세에 있기 때문에 당장 시장이 육방향으로 불확실성 현재 대기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상승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내에 전반적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특별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즉 현재 시장을 본다면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치주라든가 성장주 어느 한쪽도 특별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고 수출주라든가 내수도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는 이제 코스피 시장이 강세했지만 오늘은 또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강세지 않습니까? 이런 또 부분들이 지그재그점에서 준환이 좀 되면서 장세가 당분간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박스권 내 순환매 대응이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잡아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박스권 내 순환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미션으로 좀 풀어보죠. 어떤 점들을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출연했으니까 네. 추석 명절 때문에 제가 한 3일 만에 다시 출연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아마 그 현시장 시장 여건 자체 크게 변한 거 없어요. 당시에 제가 지난주 24일날 출연할 때 종합주가지수가 950포인트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의 미션 자체도 그렇게 본다면 지난주와 크게 달라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미션은 순환매 대응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사야 되는 거. 어제처럼 주가가 빠질 때는 사야 되는 거고 아침 시초가 20포인트 빠질 때 사야 되는 거고 오늘처럼 주가가 올라갈 때는 팔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플랜드 푸시 전략이고 그다음에 여전히 시장은 이제는 낙폭 과대에 대한 1950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실적입니다. 다음 주부터 삼성의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 상향되는 업종이라든가 종목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했지만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다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그래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기간이 수급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간 매수가 들어온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관점에서 세 가지 잡아봤습니다. 네, 먼저 프렌푸시. 이것은 지난번에도 좀 설명을 해주셨던 그 부분이에요. 네, 그렇죠. 시장은 지수는 저는 빠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제한적인 박스권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사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쪽이고 이런 어떤 국면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의 큰 흐름입니다. 2012년도 이후에 종합주가지수가 1800에서 2100포인트였던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상태니까 그 이후 자체가 개인적으로 국내 기업들 실적 증가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큰 흐름의 어떤 박스권이고 단기적으로도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1930포인트와 1980포인트 정도의 단기 박스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일시적으로 장시초가에 1930포인트가 장중에는 이탈했었지만 결국은 1930% 빠르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단기적 시장 전망 자체가 이제 10월달 시장은 1930포인트와 2030포인트 정도 등락이 전개가 좀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길적 지표상으로 1980포인트 정도가 현재 60일 이동평균선이 대기하고 있는 선이 197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0포인트대에서는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1980포인트 근처에 접근을 한다면 비중을 줄이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빠지면 사야 되는 거고 올라가면 파야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결국은 10월 달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시 한번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관점에서 조정 시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은 여전히 유리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연간 실적 추정치 상향 업종의 주목이에요. 요즘 화학주들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데요. 예, 실적이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국내도 안 좋고 그다음에 해외도 불확실하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뛰어나게 좋아지는 업종이라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수급 여건 자체는 괜찮으니까 좋아질 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종목에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시장에 실적으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10월 달부터는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이라든가 종목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시장의 실적 호전 업종으로 따진다면 최근에 실적이 진짜 상향되는 업종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관련 업종이 보니까 화학 업종이고 그다음에 유틸리티라든가 그다음에 음식 업종이 포함이 된 필수 소비재 관련 섹터들이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나중에 종합주가에서 결국은 이제
1980 2000포인트를 돌파를 한 시점에서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관련 어떤 섹터들 종목 중심으로 해서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미션은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 종목에 주목하자인데, 기관이 오늘 매도였다가 매수로 또 돌아선 그 모습이 현재는 나타나고 있네요. 어떤 종목군들을 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주가 상승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매수에 의한 어떤 비차익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유입되는데, 어떻게 보면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9월 말 결산 앞두고 원래 기관 투자가들이 윈도 드레싱을 하는데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윈도 드레싱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매매 동향을 본다면 선물을 가지고 상당히 어떤 널뛰기 장세를 유도를 많이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선물 베이시스 확대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켰고, 오늘 현재 선물 베이시스가 지금 마이너스 0.5까지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즉 외국인 투자가들은 선물 프로그램 매도에 의한 반복적인 매매가 전개되고 있고, 1950포인트 이상에서는 기관 투자가들도 주식을 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별적으로 사는 기관 투자가들이 사는 종목들은 상대적 강세를 전개가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자료를 좀 뽑아봤는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최근에 뭐 전기차 관련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폭스바겐 이슈와 관련해서 삼성 SDI를 지속적으로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케미칼이라든가 그다음에 개별 종목 중에서 하성산업이라든가 삼진제약이라든가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단기 모멘텀을 잇는 어떤 업종이나 종목 중심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 자체가 이제 배당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불확실하다 보니까 배당 투자와 관련된 중소형 종목들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중소형 종목 중에서 배당 투자와 관련된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뭐 지역 난방공사라든가 삼진제약이라든가 하성산업이라든가 아마 강원내드라든가 이들 관련 종목들은 배당 투자 관련된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이들 관련 종목 쪽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SBS 콘텐츠라든가 세코니스라든가 일부 실적 호전, 서한이라든가 관련 종목 중심으로 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종목들이 많은데요. 레이더망에 걸리는 그 종목군들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은 순환매 관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순환매로 본다 한다면, 단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오늘 같은 개인적으로 건설 업종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건설 업종과 건자재 업종이 어제 주가 좀 빠졌으니까 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던 종목 중에서 실적이 나쁘지 않은 주가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건산업, 그다음에 3분기 실전 호전 업종 중에서는 메리츠연금증권이라든가 대한유화라든가 비아트론 관련 종목, 그다음에 기관 배수가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 조금 전에 하나케미칼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서한이라든가 관련 종목들 조정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군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준영 운용력과 함께 작전 타임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끝으로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많으실 텐데요. 12시 증시 타파 시간에 여러분의 그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3388번, 2128-3388번 이용하셔서 지금 전화 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